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요즘 아주 뜨겁게 호주 사회를 달구고 있는 우리 주제 중에 하나죠. 에이즈드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좀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지금 한 일주일밖에 지나지가 않았는데요. 정말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제 지인들한테도 정말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발표된 걸 들어보니 어머, 학교를 6개월밖에 안 다니고 바로 영주권을 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짠가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발표가 된 에이즈드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장단점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이즈드 케어 인더스트리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근데 레이버 어그리먼트 이게 뭘까? 자, 생소하실 수 있어요.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는 건 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자, 노동 계약입니다. 그럼 이 계약을 누구랑 하는 거냐면 이민성과 내 고용주와 개인적으로 만드는 계약이에요. 이게 되는 회사들은 특정 인더스트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즈드 케어 인더스트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인더스트리들이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가능했었냐면 우리 홀티컬처라고 해서 우리 농장, 그 다음에 우리가 미트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육가공 공장도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종교인, 교회,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인 분들도 이 종교단체와 이민성에서 개인적으로 어그리먼트를 만들면 영주권까지 가능하셨습니다. 자, 요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는 이 시스템 안에 에이즈드 케어 인더스트리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자가 뭐냐면 TSS, 482 비자, 그리고 186 ENS 비자예요. 그럼 여기서 아마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원래 있는 거 아닌가요?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하는 TSS, ENS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TSS, ENS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 특정 정해진 직업군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롱텀, 숏텀, 리지널 오큐페이션 리스트라고 나누죠.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TSS를 하고 ENS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번에 에이즈드 케어, 자, 요런 특정 인더스트리들은 실제로 이 인더스트리 또는 이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한 직업군이 기존에 있는 롱텀, 숏텀, 리지널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이런 직업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민성한테 따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에이즈드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어떤 포지션들이 가능하게 들어왔냐? 자, 첫 번째 Nursing Support Worker라고 해서 우리 간호조무사, 두 번째로는 에이즈드 케어러, 자, 말 그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케어하시는 요양사, 그리고 세 번째로 퍼스널 케어 어시스턴트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이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세 개의 포지션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의 직업군이 기존 롱텀, 숏텀, 리지널 오큐페이션 리스트에 없었어요. 그게 이번에 에이즈드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가능한 직업군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법안은 이 세 개의 직업군만 가능한 법이에요. 기존에 우리 널스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EN이라고 하죠. 우리 인롤드 널스라고 하죠. 자, 이분들은 원래 기존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원래 기존에 있던 TSS, ENS로 고용 스폰서십으로 영주권을 따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스폰서십을 해주려는 회사가 이민성과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체결이 되어 있는 회사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일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잡을 구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총 5년간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안의 내용 중에 각 연도들마다 몇 명의 사람을 우리가 TSS, 몇 명의 사람을 ENS로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가 스폰서를 할지를 미리 회사와 이민성과 계약을 해요, 여러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넘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포지션들마다도 정해져 있어요. 자, 다만 회사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상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이민성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더 많은 숫자로 스폰서를 해줄 수도 있긴 해요. 이 계약서의 내용은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와 이민성의 개인적으로 만든 계약서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서를 볼 때까지는. 자,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해요. 내가 여기에 고용이 돼서 비자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내가 이번 연도에 내 포지션이 우리 회사의 계약서 상으로 내가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내가 그 계약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 회사가 계약서가 있는 회사인지, 이 회사에서 제가 이번 연도에 이 포지션으로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TSS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아나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여러분. 저희가 고용주한테 계약서를 요청을 해서 리뷰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은 아니라는 점, 요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법이 그래서 뭐냐?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6개월짜리 서티피케이트 3를 공부를 하면 영주권을 딸 수 있대. 이제 요게 가장 이슈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일단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전혀 관련된 경력이라든지 학위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이 서티피케이트 3를 따신 이후에 고용주를 찾으시면 영주권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맞는 얘기예요. 나머지 틀린 얘기는 뭐냐면, 자, 공부를 6개월 하고요, 고용주를 찾아서 TSS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ENS 영주권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끝내고 바로 영주권을 따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2년의 경력이 필요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TSS를 할 때도 고용주한테 스폰서십을 받으셔야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2년 후에 내가 ENS를 영주권 신청을 하실 때도 뭐가 필요해요? 그쵸? 고용주 스폰서십이 그때 가서 또 필요합니다. 자, 결국 TSS를 할 때나 ENS를 할 때나 고용주를 찾지 못하시거나, 또는 고용주를 찾았지만 풀타임 포지션을 얻지 못하시거나 스폰서십을 얻지 못하시면 결국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너무 쉽게 만들어진 거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고용주 스폰서십이 진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모험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건들이 있을 건데 그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호주에서 서티피케이트 3를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한국이든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 헬스케어 쪽으로 학위가 있으시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호주 서티피케이트 3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력만 필요한 경우는 풀타임으로 하면 1년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파트타임으로 하시면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5년 중에 생긴 경력만 인정이 됩니다. 외국 학위인 경우 또는 내가 경력으로 하실 경우, 자, 이런 두 경우에는 기술 심사라는 걸 먼저 통과를 하셔야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게 영어 점수예요. 영어 점수가 많이 낮아요. 기존에 있던 TSS나 ENS보다. 자, 우리 TSS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IELTS 기준으로 평균 5점이에요, 여러분. 스피킹, 리스닝은 최소 5점이셔야 되고요. 리딩, 라이팅은 최소 4.5점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IELTS로 평균 4.5만 맞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를 스폰서해주는 이 요양원에서 우리 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컨 랭귀지, 우리 예를 들어 우리 한국어, 거기 이제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 각 과목
미니멈 점수 필요 없이 그냥 IELTS 평균 4.5만 받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연봉. 네, 요즘 하도 이제 최저연봉 막 7만 불 얘기가 많으신데, 자, 요 레이버 어그리먼트, 에이스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미니멈 연봉이 51,222불입니다. 이상만 받으시면 조건에 부합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 E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ENS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번에 디자인이 됐습니다. ENS는 원래 기본적으로 대부분 한 고용주랑 TSS로 2년을 또는 3년을 일을 하고 넘어가는 게 ENS였어요. 기존에 있던 레이버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 자, 근데 이번에 바뀐 에이스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한 고용주랑 TSS로 2년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자, 호주 안에서 지난 5년 동안 내 포지션으로 풀타임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이 되신다면 이 고용주랑 내가 TSS로 2년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고용주가 스폰서십을 해주는 거에 동의가 된다면 바로 ENS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ENS 다이렉트 엔트리라고 하죠. 레이버 어그리먼트임에도 불구하고 ENS 다이렉트 엔트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영어 점수는 IELTS 기준으로 평균 5.5점이 필요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은 소식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학위나 경력이 따로 없다. 자, 그럼 학교 다니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라든지 코로나 비자라든지 뭐 졸업생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를 가지고도 충분히 경력을 쌓아 가시면서 네, ENS 다이렉트 엔트리 또는 TSS를 도전해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시고 경력을 쌓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시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좀 적고 대신 우리가 가장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는 그래서 내가 고용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결국엔 고용주 스폰서십을 베이스로 한 비자이기 때문에 고용주 스폰서십이 없이는 내가 경력이 100년이 있던 학위가 정말 박사학위까지 있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용주를 찾고 거기서 스폰서십을 받으시는 거에 열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